2020에서 2025 9급 국가직 기출 분석. S급 주제 하나. 부작위범. 1번 부작위범 자기의무의 발생 근거. 쟁점은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자기의무가 어디서 생기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철수는 수영장 안전요원이에요. 어린이가 물에 빠졌어요. 철수가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계약으로 보호 의무를 진 철수에게는 뛰어들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안 지킨 거예요. 이게 부진정 부작위범이에요. 이제 실제 기출 지문을 들어볼게요. 2021년과 2022년, 2024년, 2025년에 반복 출제된 표현이에요.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자기의무는 법적 자기의무이어야 하므로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자기의무는 반드시 법적 의무여야 해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에서 생겨요. 사회상규상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의무만으로는 부족해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해요. 선행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자기의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기억고리. 사회상규만으로는 안 돼요. 법적 의무여야 해요. 이번 부작위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쟁점은 치우지 않은 것이 업무방해의 적극적 방해와 동등한지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영수는 공사를 마쳤어요. 공사대금을 못 받았어요. 화가 난 영수, 공사하면서 쌓아뒀던 건축자재를 그냥 피해자 땅에 놔뒀어요. 치우지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실제 2022년,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공사를 위하여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에 단순히 치우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인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은 적극적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없어요. 부작위가 자기와 동일시되려면 그냥 안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과 완전히 같은 수준이어야 해요. 자기 공사를 위해 쌓아둔 건데 치우지 않은 것뿐이라면 그 수준이 안 돼요. 이 지문이 2022년과 2025년 2회 연속으로 똑같이 틀린 보기로 출제됐어요. 고빈출 함정이에요. 기억고리. 치우지 않았다 업무방해 아니에요. 적극적 방해 행위와 동등하지 않아요. 3번 부작위범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 쟁점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시켰을 때 직무유기죄도 따로 성립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경찰관 갑이 지명수배 중인 을을 우연히 만났어요. 체포해야 해요. 그런데 갑이 을을 알아보고 오히려 도망갈 수 있게 도와줬어요. 두 가지 행위가 겹쳐요. 을을 안 잡은 것, 그리고 도망가게 도운 것. 직무유기죄도 따로 성립할까요? 실제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경찰 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범인 도피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기범인 범인 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직무위배의 위법 상태는 이미 범인 도피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 도피죄 하나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아요. 기억고리. 경찰이 범인 도와줬다 범인 도피죄만. 직무유기죄 따로 없어요. S급 주제 2. 인과관계. 4번 인과관계 피해자의 특수체질. 쟁점은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을을 두 손으로 힘껏 밀었어요. 땅바닥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을에게는 심장지병이 있었고 술도 마셨어요.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갑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밀었을 뿐이에요. 지병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요?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이 어를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한 쇼크성 심장마비로 사망케 하였다면 비록 어에게 그 당시 심관상동맥경화 및 심근섬유화 증세 등의 심장질환 지병이 있었고 음주로 만취된 상태였으며 그것이 어가 사망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왜 폭행과 어의 사망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지병이 있어도 술을 마셔도 그게 사망에 영향을 줬어도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아요. 갑이 밀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피해자의 특수체질은 가해자의 변명이 되지 않아요. 기억고리. 지병 있던 피해자가 사망했어도 상당 인과관계 인정. 특수체질은 변명 안 돼요. 5번 인과관계 강간 피해자의 자살. 쟁점은 피해자가 자살했을 때 가해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끊기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을을 강간했어요. 을은 집에 돌아와 혼자 괴로워하다가 수치심과 절망감에 음독자살했어요.
갑은 이렇게 말해요. 자살은 피해자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강간행위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강간을 당한 어가 집에 돌아가 음독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강간을 당함으로 인하여 생긴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이 있었다면 강간행위와 어의 자살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2년 기출에서 틀린 보기, 즉 정답으로 출제됐어요. 피해자의 자살은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예요. 그 자유의사의 개입으로 인과관계가 끊겨요. 교재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학설로 소개되는 경우도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 주제예요. 기출 정답 기준으로는 인과관계 없음이에요. 기억고리. 강간 피해자 자살 인과관계 없어요. 자유의사 개입으로 끊겨요. 6번 인과관계 후행 교통사고 개입. 쟁점은 두 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인지 모를 때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선행 교통사고가 났어요. 잠시 후 후행 교통사고도 났어요.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어느 사고가 원인이 됐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후행 사고를 낸 사람이 말해요. 제가 원인인지 모르잖아요. 인과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인과관계를 부정하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해요. 입증이 없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돼요. 내가 원인인지 몰라요는 변명이 안 돼요. 기억고리. 두 사고 중 원인 불명 후행사고 과실 있으면 인과관계 인정. 7번 인과관계 좌회전 금지구역 사고. 쟁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어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했어요.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50여 미터 후방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갑 차량 쪽으로 돌진해왔어요. 사고가 났어요. 갑의 좌회전이 원인이 됐을까요? 실제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차량 좌측으로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갑이 좌회전 금지를 위반한 건 맞아요. 그런데 50m 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온 차의 행동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내가 위반을 했어도 상대방의 행동이 예측 불가능했다면 인과관계가 끊길 수 있어요. 기억고리. 내가 위반했어도 상대가 예측 불가능했다면 인과관계 없어요. S급 주제 셋. 법률의 착오. 8번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인정 기준. 쟁점은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건축법상 허가가 필요한 행위였어요. 갑은 말해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처벌을 면하게 해줄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 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것, 즉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가 아니에요. 몰랐어요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예시 하나.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가 필요 없다고 잘못 알려줘서 믿은 경우예요. 공식적인 답변을 받고 믿었으니 정당한 이유 있어요. 예시 둘.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에게 직접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한 후 배부한 경우예요. 정당한 이유 있어요. 예시 셋.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선관위 직원에게 비공식으로 문의만 한 경우예요. 정당한 이유 없어요. 공식 자문이냐 비공식 문의냐가 핵심이에요. 기억고리. 공식 자문 받고 믿었다 정당한 이유 있어요. 그냥 몰랐다 정당한 이유 없어요. 9번 법률의 착오 제한 책임설과 엄격 책임설. 쟁점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을 착각한 경우를 어떤 착오로 보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은 을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착각했어요. 실제로 을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갑이 을을 때렸어요. 이 착각이 사실의 착오일까요? 법률의 착오일까요? 학설마다 달라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제한 책임설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는 것이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2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제한 책임설은 이런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아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법률의 착오로 보는 건 엄격 책임설이에요. 구별법이에요. 제한 책임설 사실의 착오처럼 취급고의 조각. 엄격 책임설 법률의 착오로 취급 정당한 이유 있으면 면책. 기억고리. 제한 책임설 법률의 착오 아니에요. 엄격 책임설 법률의 착오예요. 10번 법률의 착오 위법성 인식의 정도. 쟁점은 위법성 인식이 구체적 법조문까지 알아야 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나중에 수사를 받으면서 말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죄가 있는지 몰랐어요. 죄가 되는 줄 몰랐으니 위법성 인식이 없잖아요. 이게 통할까요? 실제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상의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위법성 인식은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아는 걸로 충분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죄목이 있다는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나쁜 짓인 줄 알았으면 위법성 인식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해요.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과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돼요. 2025년 기출에서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가 틀린 보기였어요. 기억고리. 구체적 법조문 몰라도 돼요. 사회 정의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충분해요. S급 추제넷. 공동정범 합동범. 11번 공동정범 공모이탈의 요건. 쟁점은 공모에 참여했다가 말만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과 을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했어요. 갑이 다음날 마음을 바꿨어요. 나 안 할게요 라고 문자 한 통 보냈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을은 계획대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갑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걸까요? 실제 2020년,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공모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말 한마디로는 이탈이 안 돼요. 영향력을 실제로 제거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공모자를 설득해서 범행을 막아야 해요. 기억고리. 주도적 공모자는 말만으로 이탈 안 돼요. 영향력을 실제로 제거해야 해요. 12번 공동정범 공동가공의 의사. 쟁점은 알면서 제재하지 않은 것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을의 범행을 알고 있었어요.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나중에 갑에게 공동정범 혐의가 씌워졌어요. 갑이 공동정범이 될까요? 실제 2022년,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제재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2년, 2024년 2회 연속 틀린 보기로 출제됐어요. 고의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알면서 제재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요. 적극적인 가담이 있어야 해요. 기억고리. 알면서 그냥 놔뒀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 안 돼요. 13번 합동범 현장 부재자의 공동정범. 쟁점은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 을, 병이 합동절도를 모의했어요. 갑과 을은 실제로 현장에서 절도를 했어요. 병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차를 대기시키며 망을 봤어요. 병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까요? 실제 2020년 기출 지문이에요.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하였지만 범행 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현장에 없어도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도 같은 방향이에요. 합동절도는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야 하므로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 없는 자는 기능적 범행 지배 유무를 불문하고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려요. 핵심은 불문하고라는 표현이에요. 기능적 행위 지배 유무를 따져야 해요. 무조건 현장에 없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2020년, 2024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일관된 판례예요. 기억고리. 현장 없어도 기능적 행위 지배 있으면 합동범 공동정범 돼요. 불문하고 안 된다는 표현이 나오면 그게 함정이에요. 14번 합동범 사전 모의 필요 여부. 쟁점은 합동범의 공모가 반드시 사전에 있어야 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과 을이 우연히 같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동시에 물건을 훔쳤어요.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어요. 합동절도가 성립할까요?
실제 2023년 기출지문이에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이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지만 적어도 그 모의 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암묵리에 상통하면 된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전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틀렸어요. 사전 모의가 필요 없어요. 현장에서 눈빛 하나로 합동이 성립할 수 있어요. 기억고리. 합동범 모의는 사전일 필요 없어요. 암묵적으로 상통하면 됩니다. S급 주제 5. 미수범. 15번 미수범 중지미수 vs 장애미수 구별. 쟁점은 두려워서 그만둔 게 중지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사기를 치려고 위조 통장 사본까지 만들었어요. 피해자를 꼬드겨서 은행까지 함께 갔어요. 그런데 은행 입구에서 갑자기 겁이 났어요. 발각되면 어떡하지? 갑이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중지미수일까요? 장애미수일까요? 실제 2021년 기출지문이에요. 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명의인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지만 그 돈을 인출하지 않고 있던 중 명의인이 이를 인출한 경우 은 사기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중지미수가 되려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해야 해요. 두려움 때문에 그만둔 건 자의가 아니에요. 외부적 사정 때문에 못한 거예요. 핵심 구별법이에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중지미수, 하려 했는데 못한 것 장애미수.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중지미수는 필요적 현관면이에요. 불능미수는 임의적 현관면이에요. 2022년 기출에서 이게 뒤바뀐 보기가 틀린 보기였어요. 기억고리. 두려워서 그만뒀다 장애미수. 스스로 그만뒀다 중지미수. 16번 미수범 중간간 미수.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을 때 중간간 미수가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심신상실 상태라고 판단하고 가늠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실제로는 의식이 있었어요. 의식이 있었으니 중간간이 성립 안 할까요? 실제 2020년, 2024년 기출지문이에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할 의사로 피해자를 가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중간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갑은 중간간의 고의로 행위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실제로는 정상이었으니까요. 이건 대상의 착오예요. 판례는 중간간죄의 미수범을 인정해요. 기억고리. 심신상실인 줄 알고 가는 피해자가 실제 정상이었어도 중간간 미수. 17번 미수범 공범 중 한 명만 중지했을 때 쟁점은 같이 시작했는데 나만 그만뒀을 때 중지미수가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과 을이 함께 강간하기로 했어요. 을이 먼저 실행했어요. 갑이 피해자에게 다가갔어요.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했어요. 갑이 멈췄어요. 갑에게 중지미수가 성립할까요? 실제 2025년 기출지문이에요. 2위 텐트 안으로 들어가 어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어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여 강간을 하지 못한 경우 내 강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피해자의 반항이라는 외부 장애 때문에 그만뒀어요. 자의가 아니에요. 둘째, 공동정범 중 한 명이 자기만 그만뒀어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않으면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어요. 기억고리. 피해자 반항 때문에 그만뒀다 장애미수. 자의로 그만둬야 중지미수예요. S급 주제 6. 횡령배임. 18번 횡령 단순 반환 거부와 횡령죄. 쟁점은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횡령죄가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이 을의 시계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을이 돌려달라고 했어요. 갑이 지금은 못 줘요라고 했어요. 이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할까요? 실제 2022년, 2024년, 2025년 기출지문이에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 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단순히 못 줘요라는 말만으로는 횡령죄가 아니에요. 내 거야, 안 줄 거야 라고 하며 처분하려 한다면 그게 횡령행위와 같은 수준이에요. 영득 의사가 드러나야 해요. 기억고리. 반환 거부만으로는 횡령 아니에요. 영득 의사가 드러나야 해요. 19번 횡령 이사회 결의가 있어도 횡령죄. 쟁점은 회사 결의를 거쳤으면 횡령죄를 면할 수 있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대표이사 갑이 회사 재산을 친구 회사에 담보로 제공했어요. 주주총회 결의됐어요. 이사회 결의도 받았어요. 절차를 다 밟았으니
횡령죄가 안 될까요? 실제 2022년 기출지문이에요.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이미 처분하였고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게 2022년 기출 정답이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 주체예요.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이미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해요. 기업고리. 이사회 결의 있어도 사적 이미 처분이면 횡령죄 성립해요. 20번 배임 영업비밀 유출의 기수 시기. 쟁점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순간 배임죄가 기수가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회사원 갑이 퇴사를 앞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겼어요. 유출한 그 순간 배임죄 기수가 될까요? 실제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회사원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유출 또는 반출행위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일 뿐 기수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유출하면 착수는 맞아요. 그런데 기수는 아직이에요. 배임죄의 기수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해요. 유출만 했다고 회사에 손해가 바로 생긴 건 아니에요. 기업고리. 영업비밀 유출 배임 착수. 기수는 아직 손해 발생해야 기수예요. 21번 배임 저당권 설정 약속과 타인의 사무. 쟁점은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겨도 배임죄가 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내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저당권을 설정해줬어요. 배임죄가 될까요? 실제 2024년 기출 지문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저당권 설정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채권자의 채권 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저당권을 설정해줄 의무는 자기 사무예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만 성립해요. 자기 사무를 안 이행한 건 배임죄가 아니에요. 기업고리. 저당권 설정 약속 어겨도 자기 사무라서 배임죄 아니에요. S급 주제 7. 위법성 조각 사유. 22번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쟁점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정당방위가 가능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경찰관이 갑에게 다가왔어요.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그런데 갑은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위법한 체포예요. 갑이 반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갑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까요? 실제 2021년 기출 지문이에요.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적법한 공무집행에만 복종 의무가 있어요.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현행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체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에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가해자가 치아결손을 가한 경우는 긴급 피난이 아니에요. 정당방위도 아니에요. 기업고리. 위법한 공무집행 정당방위 가능. 적법한 공무집행에만 복종 의무 있어요. 23번 위법성 조각사유 자구행위의 보충성. 쟁점은 다른 법적 절차를 쓸 수 있는데도 자력구제가 가능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회사에 땅을 빌려줬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회사가 안 나가요. 갑이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이 그냥 진입로를 막아버렸어요. 자구행위가 될까요? 실제 2022년 기출 지문이에요. 토지 소유권자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그 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행위 또는 자력구제에 해당한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자력구제를 한 건 인정되지 않아요.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된다는 표현이 함정이에요. 기업고리. 다른 방법이 있었는데 자력구제했다 자구행위 아니에요. 24번 위법성 조각사유 피해자 승낙의 한계. 쟁점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언제나 위법성이 조각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과 피해자가 짜고 보험금을 받기로 했어요. 피해자가 저를 다치게 해도 좋아요라고 동의했어요. 갑이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어요. 피해자 승낙이 있으니 위법성이 조각될까요? 실제 2020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해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려면 그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해요. 보험 사기를 위한 상해는 사회상규에 반해요. 그래서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요. 함께 기억할 내용이에요. 2025년 기출에서 이런 함정도 나왔어요. 을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틀린 보기였어요. 주장이 후에 허위로 밝혀졌다면 절도죄예요. 기억고리. 사회상규에 반하는 승낙 위법성 조각 안 돼요. 25번 위법성 조각 사유 긴급 피난의 유일성 요건. 쟁점은 긴급 피난에서 피난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느냐예요. 핵심 장면입니다. 갑에게 위기 상황이 닥쳤어요. 다른 방법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긴급 피난이 성립할까요? 실제 2025년 기출 지문이에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함은 긴급 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이다. 이 지문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긴급 피난은 보충성이 필요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있는데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정당방위와의 차이예요. 정당방위에는 이런 보충성 요건이 없어요. 기억고리. 긴급 피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해요. 정당방위는 보충성 없어요. 시험장에서 쓸 함정 패턴. 패턴 하나. 부작위범 사회상규 함정. 사회상규나 조리상 자기의무도 인정된다는 보기는 항상 틀려요. 반드시 법적 자기의무여야 해요. 패턴 둘. 부작위 업무방해 함정. 치우지 않은 것이 적극적 방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가 틀려요. 2022년, 2025년 2회 연속 같은 함정이에요. 패턴 셋. 인과관계 피해자 자살 함정. 강간 피해자의 자살은 자유의사 개입으로 인과관계가 끊겨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가 2022년 틀린 보기예요. 패턴 넷. 합동범 현장 부재자 함정. 불문하고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표현이 함정이에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현장 부재자도 공동정범 돼요. 패턴 다섯. 합동범 사전 모의 함정. 모의 과정은 사전에 있어야 한다가 틀려요. 암묵적으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 모의 불필요해요. 패턴 여섯. 공동정범 용인 함정. 알면서 제재하지 않고 용인한 것만으로도 공동가공의 의사 인정이 틀려요. 2022년, 2024년 2회 연속 같은 함정이에요. 패턴 7. 중지미수자의 함정. 두려운 발각 위험 때문에 그만뒀다 장애미수예요. 자의로 그만둬야 중지미수예요. 패턴 8. 중지미수 불능미수 현관면 함정. 중지미수 필요적 현관면. 불능미수 임의적 현관면. 이게 뒤바뀐 보기가 항상 나와요. 패턴 9. 횡령 이사회 결의 함정. 이사회 결의 있어도 사적 임의 처분이면 횡령죄 성립해요. 결의가 있으면 면한다가 틀린 보기예요. 패턴 10. 자구행위 보충성 함정. 다른 법적 방법이 있었다면 자구행위 인정 안 돼요. 곤란하지 않았더라도 된다가 함정 표현이에요. 패턴 11. 제한책임설 함정. 제한책임설은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 착오를 법률의 착오로 보지 않아요. 엄격 책임설이 법률의 착오로 봐요. 패턴 12. 법률의 착오 정당한 이유 함정. 공식 자문 받고 믿었다 정당한 이유 있어요. 비공식 문이나 단순 법률 부지 정당한 이유 없어요. 끝. 반복 청취를 추천해요. 2회차부터 훨씬 빠르게 들려요.